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아, 뜨거워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번개처럼 휙 나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있죠. 아니면 어두운 방에서 레고 조각이라도 밟았을 때 아, 소리 지르기도 전에 발이 그냥 허공으로 솟구치는 그 순간. 아,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뇌가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내리기엔 너무 빠른 반응들인데 대체 범인이 누굴까요? 보통 우리 몸의 총사령관은 뇌라고 생각하죠. 이 사건에서는 뇌가 너무 멀리 있어요. 알리바이가 확실하군요.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신경해부 생리학 자료를 바탕으로 진짜 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숨은 지휘자, 척수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스테리한 자동 반응 사건의 진범, 척수, 바로 수사에 들어가 보죠. 그럼 가장 먼저 이 녀석의 관할 구역부터 파악해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냥 긴 신경다발 하나가 아니라 분절이라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척수를 뭐랄까,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큰 경찰서라고 본다면 31개의 관할 구역, 즉 분절로 나뉘어 있는 거죠. 31개요? 네, 그리고 각 분절마다 좌우로 한 쌍씩, 총 31쌍의 척수 신경이 하는 현장 요원들이 쫙 뻗어나가서 각자 담당 구역을 책임지는 겁니다. 31개의 관할 구역에 31쌍의 현장 요원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위에서부터요, 목 지역을 담당하는 목신경의 8쌍, 네. 그리고 가슴과 등 지역을 맡는 등신경이 12쌍, 허리 지역의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꼬리신경이 1쌍. 이렇게 구성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료 보다가 머리가 좀 꼬였는데 목뼈 그러니까 경추는 분명 7개잖아요? 맞습니다. 7개죠. 근데 목신경은 왜 8쌍이죠? 이거 혹시 오타 아닌가요? 뼈 하나에 신경 하나씩 짝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해부학의 아주 재미있는 수수께끼 같은 부분입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유령 같은 신경 하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규칙의 변곡점인데요. 대부분의 척수신경은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척추뼈의 아래로 나오거든요. 아, 아래로요? 네. 근데 목신경은 예외적으로 1번부터 7번까지 자기 번호의 목뼈 위로 빠져나옵니다. 아, 규칙이 다르군요. 1번 신경은 1번 뼈 위로, 2번 신경은 2번 뼈 위로. 그렇죠. 그렇게 7번 신경까지 7번 목뼈 위로 나온 다음에 마지막 8번 목신경 C8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7번 목뼈랑 그 아래 첫 번째 등뼈 사이 공간으로 쏙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뼈 아래로 나온다는 원래 규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7번 뼈가 일종의 분기점이네요. 그 위로는 뼈 위로 규칙을 따르다가 7번 뼈 아래에서부터 뼈 아래로라는 새 규칙이 시작되면서 그 사이에 C8 신경이 끼어들 자리가 생긴 거군요. 와, 신기하다. 네, 절묘하죠. 자, 그럼 이 31쌍의 현장 요원들은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이 신경들은 혼합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감각 정보가 들어오는 길이랑 운동 명령이 나가는 길이 합쳐진 겁니다.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요. 네. 말하자면 정보가 들어오는 일방통행로랑 명령이 나가는 일방통행로가 합쳐져서 하나의 양방향 도로가 되는 셈이죠. 피부에서 느낀 통증이나 온도 같은 감각 정보는 뒷불이라는 뒷문으로 들어오고요. 뒷문? 그리고 근육을 움직여 같은 운동 명령은 앞불이라는 앞문으로 나갑니다. 아하. 그리고 이 뒤쪽 문에는요. 뒷부리 신경절, 영어로 DRG라고 부르는 일종의 보안 검색대 같은 게 있어요. 몸에서 오는 모든 감각 정보는 일단 여기 모여서 신분 확인을 거쳐야 척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31개 관할구역, 팔상 목신경의 미스터리, 그리고 앞문과 뒷문까지. 머릿속에 척수라는 경찰서의 조직도가 대충 그려지네요. 그럼 이제 이 경찰서 건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그냥 기다란 국수가닥 같은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긴 기둥 모양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척추뼈 끝까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잠깐만요. 척수가 허리 중간에서 끝난다고요? 전 당연히 꼬리뼈까지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그 아래 텅 빈 공간은 뭐죠? 이건 뭔가 비효율적인 설계 아닌가요? 하하, 비효율적이라기보단 아주 영리한 설계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척수는 보통 1번에서 2번 허리뼈 높이에서 척수 원뿔이라고 하는
좀 뾰족한 모양으로 끝이 나거든요. 척수 원뿔. 네. 그리고 그 아래 공간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신경뿌리 다발들이 마치 말의 꼬리처럼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총이라고 부릅니다. 말의 꼬리라. 상상이 되네요. 근데 이게 왜 영리한 설계라는 거죠? 바로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술, 허리천자 때문입니다. 허리천자요. 아, 그 뇌 척수액 뽑는 거? 맞습니다. 뇌수막염 같은 병이 의심될 때 뇌척수액을 뽑아서 검사해야 하잖아요. 만약 척수가 꼬리뼈까지 꽉 차 있다면 바늘로 찌를 때마다 신경다발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겠죠? 아, 그래서 일부러 척수 본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둔 거군요. 그 말총신경 가닥들 사이로 바늘을 쏙 집어넣게요. 정확합니다. 척수가 끝난 아래쪽, 보통 3번, 4번 허리뼈 사이 공간은 신경다발들이 물에 떠 있는 것과 같아서 바늘이 들어가도 알아서 스르륵 비켜주거든요. 와, 그래서 안전하게 뇌척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허리천자 얘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구조를 알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그럼 이제 겉모습은 알았으니까 척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걸 딱 잘랐을 때 그 단면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척수의 단면을 보면요. 중심부에 나비나 알파벳 H자 모양의 어두운 부분이 보입니다. 네, H자요? 바로 이곳이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핵심 사령부, 회색질입니다. 신경세포체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이죠. 회색질이 사령부군요. 네. 그리고 이 H자 모양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부서 역할을 해요. 등 쪽으로 뻗은 뒷뿔은 감각 정보를 접수하고 분석하는 정보 분석팀. 정보 분석팀? 그리고 배 쪽의 두툼한 앞뿔은 운동 명령을 내리는 작전 지휘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H자 모양의 사령부 주변을 둘러싼 하얀 부분은 뭔가요? 아, 그곳은 백질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많은 신경섬유, 그러니까 축삭이 오르내리는 정보고속도로입니다. 네, 뇌와 척수 각 분절 사이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뒤, 가쪽, 앞기둥으로 나뉘고요. 각 고속도로마다 주로 실어 나르는 정보의 종류가 다릅니다. 와, 정리해보면 회색질이라는 사령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명령을 만들면 백질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그 명령이 온몸으로 전달되거나 반대로 외부 정보가 뇌로 올라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구조가 하는 일을 총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자료를 바탕으로 척수의 핵심 기능을 크게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가지요? 첫째, 방금 말한 전도 기능, 정보 고속도로 역할이죠. 둘째, 분절적 조절. 31개 관할 구역이 각자 맡은 피부와 근육을 책임지는 지역 관리 기능이고요. 네. 셋째, 오늘의 핵심, 반사 중추. 뇌의 개입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현장 지휘 기능입니다. 아, 반사중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패턴 발생기, CPG라는 기능인데 걷기처럼 리듬감 있는 움직임의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역할이에요. 잠깐만요. 걷기의 기본 프로그램이 뇌가 아니라 척수에 있다고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척수가 멀쩡한 사람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걸을 수 있다는 건가요? 뇌의 명령 없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 실제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뇌와 척수를 분리해도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확인됐거든요. 와, 그러니까 뇌는 걷기 시작해, 속도를 높여 같은 상위 명령만 내리고 다리를 교차해서 움직이는 복잡한 리듬은 척수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운동 뉴런과 아래 운동 뉴런 손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이걸 공장으로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위운동 뉴런은 서울 본사, 즉 뇌에서 지방 공장장, 즉 척수에게 내리는 지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본사에서 공장장까지가 위. 그렇죠. 반면 아래 운동 뉴런은 지방 공장장에서 실제 기계, 즉 근육으로 연결되는 전선인 거죠. 공장장에서 기계까지가 아래. 그럼요. 만약 뇌졸중 같은 문제로 본사와의 연결, 즉 위운동 뉴런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의 통제를 벗어난 공장장이 멋대로 행동하려나요? 바로 그거죠. 공장장이 멋대로 기계를 마구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사가 비정상적으로 과해지는 반사 항진이에요. 아하. 반대로 공장장에서 기계로 가는 전선, 즉 아래 운동 뉴런이 끊기면
기계는 아예 멈춰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녹슬겠죠. 이게 바로 반사가 사라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현상입니다. 와, 비유를 들으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 차이를 보고 의사들이 문제의 원인이 본사에 있는지 지방 공장에 있는지 파악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증거는 충분히 모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인트로에서 제기했던 미스터리, 뇌보다 빠른 몸의 반응 사건의 재구성을 시작해보죠. 이 번개 같은 반응은 반사공이라는 경로를 통한다고 하셨죠. 네, 반사공은 자극에서 반응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비상연락망입니다. 1단계, 피부의 감지기가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요. 네, 2단계, 감각신경이 이 정보를 척수로 긴급 타전합니다. 3단계, 척수사령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즉각 대응 명령을 내리고 4단계, 운동신경이 이 명령을 싣고 현장으로 출동. 마지막 5단계, 근육이 명령에 따라 움직여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병원에서 무릎을 망치로 툭 치는 무릎 반사 같아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저도 모르게 다리가 휙 올라가서 민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장 반사의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의사가 무릎 힘줄을 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순간적으로 탁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근육 안에 심어진 근육방추라는 센서가 근육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찢어질지 몰라요. 하고 척수에 다급하게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척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뇌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오나요? 그럴 시간이 없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보고가 척수 안에서 다른 어떤 중간 보고 라인도 거치지 않고 단 하나의 연결, 시냅스를 통해서 곧바로 같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에게 당장 수축해! 라고 직접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와, 직통 라인이네요. 가장 빠른 직통 라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반응하는 겁니다. 동시에 아주 스마트하게 반대편 근육, 즉 허벅지 뒤쪽 근육에게는 넌 가만히 있어, 이완해 라는 억제 신호를 보내요. 이걸 상호 억제라고 합니다. 정말 정교하네요. 이게 바로 제가 어릴 때 부엌에서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잡았던 기억이랑 똑같네요. 뜨겁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이미 저만치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그건 굽힘 반사라고 하는데 통증 같은 유해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반사죠.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이 있어요. 레고를 밟아서 한 발을 갑자기 번쩍 들면 당연히 몸의 중심이 무너져서 넘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척수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교차 펴짐 반사의 역할입니다. 교차 펴진 반세요? 네, 척수는 레고를 밟은 쪽 발에게 당장 다리를 구부려서 발을 들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반대쪽 다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죠? 너는 지금 온 체중을 버텨야 하니 다리 근육을 모두 수축시켜 굳건하게 펴고 있어 라고요. 아, 한쪽 다리는 굽히고 반대쪽 다리는 펴는 동작이 완벽한 한 세트로 일어나는 거군요.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거의 안무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아픈 쪽 다리의 굽힘 반사랑 지지하는 쪽 다리의 펴짐 반사가 교차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 복잡하고 정교한 협응 운동이 뇌가 오른발 들어 아프겠다. 넘어지겠네. 왼발 버텨. 이렇게 일일이 생각하기도 전에 척수 수준에서 순식간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하게 내장된 비상 대응 프로그램이네요. 바로 그렇죠. 오늘 우리 몸에 숨겨진 지휘자, 척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31개의 관할 구역부터 허리천자의 원리가 되는 건물 구조, H자 모양의 사령부와 정보 고속도로, 그리고 4가지 핵심 기능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척수는 정말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움직이게 하는 놀랍도록 스마트한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방금 이야기한 굽힘 반사와 교차 펴짐 반사처럼 단 하나의 자극에 대해 양쪽 다리가 정반대의 복잡한 움직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걸 보면 척수가 얼마나 정교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네, 정말요. 모든 걸 중앙, 즉 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인 척수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자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우리 신경계의 분산 처리 능력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언급된 중앙 패턴 발생기, CPG라는 개념은 걷기와 같은 복잡한 리듬 운동 프로그램이
뇌가 아닌 척수에 내장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뇌는 단지 출발, 정지, 저쪽으로 가 같은 상위 명령만 내리는 셈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걷기의 기본 프로그램이 척수에 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매일 나의 의지라고 믿으며 행하는 수많은 움직임과 반응들 중 과연 얼마만큼이 진짜 뇌의 의식적인 통제 아래에 있고 또 얼마만큼이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정교하고 자율적인 척수의 자동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지는 걸까요?